회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상실장님, 네. 자, 우리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에서요. 우리 시는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지방 소멸 대응 기금 276억 원이 우리 지역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기초 분야만. 네네네. 예. 이 중 실질적으로 지역 소멸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요. 단순 인프라 구축인지 아니면은 청년 정착이라든가 일자리 또 주거와 같은 본질 대응에 충실했는지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이제 소멸 대응 기금을 이제 받아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보면은 그 광역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수소 특화단지 조성비하고 그 태백시하고 그 공동하는 스마트팜 사업으로 고정돼 있고요. 기초 분야는 지금 저희가 어떤 인구 소멸 대응에 따른 기업체 유치를 위한 수소 관련 그 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그에 대부분 투자를 했고요. 우리 시가요? 예, 지방 소멸 네, 대응 네. 기금으로요? 예. 물론 그게 이제 12도 같이 포함된 사업이고 네. 지금 그러니까 완성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금년도는 이제 노곡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그 웹툰 작가들 그 네네네. 레지던스 사업에 거의 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독일 펫 패밀리 파크에 투자를 됐고 네. 그 내년도 사업에는 이제 우리 번개 시장 네. 그 현대화 사업 하는데 그 좀 집중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276억 원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해서 투입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어서 저는 혹시 어떤 청년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주거와 같은 데도 좀 투입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예. 이제 이런 기업이 유치되고 하면은 또 인구가 늘 수 있다니까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입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6년부터는 기초지자체 간 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160억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삼척시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급 현황을 우리가 보면은요, 2022년도에도 5개 등급인데 A, B, C, D 등급에서 또 우리가 C 등급을 받았고 2023년도 C 등급이고 2024년에는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바뀌었어요. S, A, B, C 등급인데 C 최저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2025년은 2개 등급으로 또 나눠져서 우수하고 양호가 있는데 우리가 양호 등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가 72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등급 부분에 대해서 최저 등급을 받고 저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양호하고 이제 그 우수 등급으로 금년도에 최초로 했고 그 지난 3년간은 그야말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등급을 결정을 받았는데 저희 시가 거의 뭐 그 상위 등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그걸 파악이 돼야지 내년에 우리가 또 우수 등급을 받아서 160억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게 이제 그 금년도부터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는 이제 양호의 선정이 그러니까 우수 8개 시군에 포함돼야지만 이제 160을 그렇죠. 받게 되는데 요거는 그 평가 방식이
어떤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8개를 이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일률적으로 72억을 주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집행률을 본다는 것은 그 동안에 예.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해서 했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본질의 어떤 목적에서 더 충실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우수가 지금 165억이고 양호가 72억. 72억이지 않습니까? 88억 차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꼭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시는 이를 대비해서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 중이고요. 우리가 이제 평가에 대한 차등 배분이 예고되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이를 대비해서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기금 투자 계획 컨설팅이나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추진 실적에 보니까 2026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 컨설팅을 2025년 4월에서 6월 사이 하고 총 5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상반기에 집행된 투자 계획 수립 전담팀 구성 및 컨설팅에서 우리 시에 제시된 핵심 공고 사항은 무엇인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규 사업을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또 기금 투자 계획 컨설팅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은 어떤 조언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다는 지적이 좀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그러니까 좀 생활 인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저희가 번개시장 이제 관광지화 만드는 사업 계획을 하나 만들었고요. 신규 네. 사업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 신규는 아닙니다만은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라 하는 네. 패밀리파크 조성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9월 24일부터 하는 도시재생 박람회 장소에 네. 어떤 문화 생활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하나 신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세 가지 정도 신규로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놓았고 지금 거기 이제 현장 평가라든가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들에 투입되는 이 지원금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투입돼 있고 또 이제 도시재생 박람회라든가 여기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어떤 인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투입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수백억 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고 있는지 단순한 사업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또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실가에서 좀 신경 써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산업단지 쪽에 집중 투자가 된 부분이 네,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소 관련 우리 이건 수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CCUS라든가 수소 계량 진흥센터라든가 신뢰성 평가센터 이런
아주 수백억 대의 그 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밑거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2026년부터는 또 성과에 따라 지금도 그래 왔지만 성과에 따라 지원이 차등 배분되는 만큼요. 우리 시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실행력 있는 전력을 갖추어서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네. 좀 전에 우리 정정순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에 보면 눈에 딱 띄는 것들이 별로 안 보여요. 중장기 계획을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회의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뭐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여기에 대한 뭐 회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셨겠죠. 네.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이러면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이 보고서에 기획실이 되든 경제과가 되든 그 이 보고서 자료 같은 게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의원님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 배분할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보이질 않아. 이거 미처 그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이제 예산 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이제 하고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배분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경제부 파트로 내려오다 보니까 서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요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반 하겠습니다. 시민이 궁금해가 전화를 하면 담당 뭐 이렇게 그 콜센터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경제과에 이제 그 전담 뭐 전화라든가 이걸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저기 그 찾아갈 저 부시장님이 그 현장을 찾아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뭐 인력 지원을 한다는데 인력은 지금 시에서 그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전담 부서에 지금 한두 명 일시사역 이게 이제 국비 부분에 인부임 관련된 예산이 같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 읍면동별로 뭐 한 전담 요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이제 일시 사역을 해서 그렇게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중에 다음 주 네. 지금 배분하려고 하는 게 월요일이죠? 네. 네? 월요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오셔서 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길 네, 요거 바랍니다. 경제과의 업무 보고 시에 그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가 네. 경제과가 저기 오늘 내일 하질 않잖아요. 기획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길 예. 바라고. 그리고 요 보고서 책자 중에 보면 그 민선 8기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규모 공모 사업이라든 국도비 확보 사업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보고서 책자 같은데 올 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런 또한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사업비가 한 30억 이상 정도 되는 거는 다시 담아가지고 기재를 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23년도 계속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지 시민들이 이거 보고서 책자가 밖에 나가 누가 보더라도 삼척 시에 뭔가 희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그 미처 그거를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인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뭐 총무과에도 내가 별도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고 하겠지만 인구 정책 추진 사업 중에 우리 공직자들이 삼척시의 주소를 안 갖고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총무과는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예, 있을 겁니다. 그럼 주소만 여기 두고 네. 거주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의회가 딴 데 가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뭐 간부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뭐 그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뭐 그런 사안에 대한 논의가 된 거는 최근에는 없고 그 인선 8기 초창기에는 그런 사안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하셔요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본부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본부실장 홍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감사팀장입니다. 송영범 조사팀장입니다. 김선윤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감사본부실은 주요 사업 5건과 신규 사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예방지도 및 업무 개선 중심의 사무감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9개 부서 실시하여 84건을 처분하였고 일상감사는 397건을 실시하였고 공직자의 재산 변동 신고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에 성내동과 원덕읍, 미로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재무감사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실시하여 예방지도 및 사전 비리 차단 등 행정지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 심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사와 설계 변경, 용역, 물품 및 도심사를 포함해 153건에 1,517억 1,200만 원을 요청하여 4억 100만 원을 심사하여 13억 1,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증감 유형별 추진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로 예방 중심의 조사 활동 및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조직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급 기관 조사로 9회의 감찰 활동을 하였으며 처분 건수는 6건이고 자체 조사는 4회에 1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시 공직기관 공무점검과 하계휴가철, 추석 연휴, 연말연시의 특정 시기 중점 복무 점검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등 조직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로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치법규 재개정 및 폐지를 조례 규칙 등 39건을 추진하였고 소송은 43건을 수행하였고 36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40건의 행정처분 전문가,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치법규 정비과제 방일굴 및 신속한 정비 추진과 소송 및 행정심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법률 홈닥터, 고문 변호사를 이용한 법률 상담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5번째로 신뢰받는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활용 확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6월까지 2024년 삼척시 기반 통계조사 작성과 3월까지 만 38개소의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의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 공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21일까지 38개 사업체에 2024년 기준 강업과 제조업의 조사와 9월 2일까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사회조사를 실시하겠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조사와 농림업 조사는 준비와 홍보로 조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5월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와 2월과 5월 기관장의 주간 청렴 전략 회의 개최, 3월과 6월 부패 취약 분야의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부패 취약 분야의 부서별 청렴 지킴이 40명 위촉과 청렴 측정 지표 담당 업무 팀장 중심의 청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7, 8월에 기관장 주관의 청렴 전략 회의 개최와 부패 취약 분야의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청렴 추진단 회의 개최 등 연말 청렴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계시고 네. 감사본부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요. 네, 네. 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해까지 그 정량 지표 부분에서 좀 네.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여튼 그 다 달성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자체적인 저희가 시책을 좀 발굴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렴 추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렴 지킴이 그다음에 그 어떤 우리 기관장님의 그 청렴 메시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추가로 된 건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 모든 업무들이 전부 다 이 청렴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전부 다 민원하고 연관이 있고 네, 민원하고 연관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민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민원 처리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그런 부분도 뭐 인허가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네, 네, 그다음째 일반 민원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 그다음째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미처 못 해가지고 네, 네, 그런 것도 가볍게 볼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 네.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처리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시스템 반드시 등록을 해야죠.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째 우리가 지금 민원을 대하는 게 크게 나눠보면 이제 전화 민원이 있을 거고 네. 방문해서 상담하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부분으로 지금 접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금 이제 지연이 되는 게 한 달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한 4건, 많을 때는 뭐 5건도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그 청렴 추진단 회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기한을 절대로 늦었으면 안 되고 회상을 다시 하여튼 그 팀장들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이제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네. 그 재무감사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그다음에 본청 같은 경우는 재무감사를 할 때 거기 이제 과에 해당되는 과의 직원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따로 저희가 청렴 교육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또 그 사항을 갖다 계속 이제 주지를 시키고 하여튼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장들한테도 이런 사항이 절대로 그 민원은 기한이 지나지 일실하지 예, 않도록 예, 예. 하여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년도 측정 어떤 문항들이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행동을 취한 액션을 취한 그런 결과론적인 걸 물어보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럴 것 같습니까? 뭐 그런 거죠. 문구 자체가. 외부 체감도 예. 하고 내부에서는 설문 평가를 할 때 네. 그 문항에 대해서 이런 걸 뭐 예를 들어 갖고 부패에서 어떤 뭐 청탁을 받은 게 있느냐 뭐 어떤 인식의 정도 네. 그다음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문항이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런 문항입니까? 아니면 청탁을 받을 것 같냐? 그런 적이 있느냐? 적이 있었는- 있느냐? 예, 결론적인 부패 거네요. 경험이 이제 부패 경험도에 대해서 네, 그런 예. 문항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전화 같은 경우도 전화를 받을 때 또 네. 끊을 때 어떤 그런 매뉴얼상으로 받을 때는 어떻게 받고 끊을 때는 어떻게 끊고 이런 것도 갖추고 있나요? 있습니다. 그 저희가 민원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민원 어떤 응대 매뉴얼이 예,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고도 게시판에 한번 또 공지를 했었고 아마 친절도 교육을 아마 예, 따로 그 뭐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향후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전화는 수시로 오는 거니까 그 일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모니터나 내지는 전화기 쪽에다 부착을 해서 네, 네, 또 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계약 심사에서요. 추진 실적에 보면은 증감 유형별 추진 실적에서요. 2025년 6월 30일 기준 총 153건의 계약 심사를 통해서 약 13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중 감액 심사에서 절감률이 1.75%라서 14억 3,200만 원이 절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해당 절감률은 주로 어떤 사업 유형인지 예를 들자면 공사냐 아니면 용역이냐 물품이냐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또 이러한 절감이 실제 시공이나 또 품질 사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주로 이제 그 공사에서 네. 좀 이렇게 그 품셈 적용하는 게 좀 다르게 또 일반 그 설계하는 부분에서 다르게 적용이 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품셈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거의가 지금 뭐 그 전보다는 절감률이 좀 낮기는 한데 네. 예.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공사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절감이 되는데 네, 품색 기준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예, 품셈 적용 자체를 갖다가 좀 잘못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네.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증액 심사도 총 12건에 84억 3,800만 원 중 지금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43%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증액 심사의 주요 사유는 무엇이었고요? 증액된 사업이 설계 변경이나 긴급 공사라든가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사전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셈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변경을 갖다가 하지 않고 그대로 뭐 기존에 있던 품셈을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약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약 심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공사든가 뭐 이런 데에서 좀 절감을 통해서 이제 하려는 그 의지를 보이는 계약 심사 제도인데 네. 품새 때문에 했다니까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네.
지금 그럼 품새 적용 때문에 다 지금 증액이 되고 절감되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일부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각 부서별로 이런 품새 적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은 놓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대상 기준이 공사 3억 원이라든가 또 용역에 7천만 원 이상, 물품에 2천만 원 이상과 같은 기준이 지금 수년째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재 사업 여건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고정된 계약 심사 기준 자체의 어떤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검토할 시점이 된 건 아닌지. 왜냐하면은 지역 여건이나 사업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이게 이제 수년간 계속 이렇게 심사 대상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비춰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시점은 안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건 뭐 구체적으로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한 번은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심사 유형별 추진 실적에서 공사 분야에서 4억 2,400만 원이 절감되었는데 절감률은 1.74%인데 어떤 항목이나 내용에서 주로 또 절감이 되었는지 이것도 품새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품새시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거 각 부서에서 품셋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거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원래 이게 이제 합리적인 계약 심사를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었던 걸 들어보고 사실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다 품새 적용에서 오는 절감률이라 하니까 조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다 네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설계 기준이라든가 품셈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기준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뭐 그냥 무작위로 그 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아니, 그거야 그렇습니다. 맞죠. 그거야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 도급 심사에서도 지금 8억 4,700만 원이 절감된데 도심사. 절감률도 1.33%이고 8억 4,700만 원이 절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도심사가 대부분의 그런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런 유형이에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계약 심사는 예산을 줄이는 가정이 아니라 정책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약 심사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성과 중심의 계약 심사로 가야 하고 또 사전 검토부터 사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성과 중심의 통합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실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품셋에 대한 적용 부분 네. 각 실과별로 네. 업무 협조를 통해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 네. 사항도 하여튼 네, 좀 네. 다시 한번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네, 존경하는 양희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저도 네. 추가적으로 네,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네. 우리 합리적인 계약 심사는 네.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공사나 또 설계를 한다든가 용역 네, 각종 네. 그리고 물품 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구입하기 계약하기 전에 네. 사전에 심사를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물론 공사 금액이 전문인지 종합인지 또 물품에 대한 거 금액의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자체 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심사를 하실 때 실장님 이게 우리 법무실에서 자체로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심사가 좀 도롭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 토목직 지금 그 주무관이 네. 네, 혼자서 지금 그 사항을 갖다가 저희한테 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잘못 적용이 됐다, 이게 바르게 적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심사 건수가 보니까 153건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요구받은 금액이 1,500억이에요. 그죠? 예, 예. 이게 사실 이게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실장님?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 예, 거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일부 네, 네. 거기서도 이제 걸러지기도 합니다. 걸러지기도 네, 해요. 네.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계약 이게 뭐 자체적으로 종합이 3억, 전문이 2억, 그죠? 네, 네. 그리고 용역도 7천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도 2천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많을 텐데 양이. 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자체 심사를 하면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를 하셨는 거 보니까 네. 요구한 금액에다가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확률로 따지면은 0.86 이렇게 확률은 조금 저조해 보이지만은 금액으로는 약 한 1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전략한 금액이 네. 이래 금액으로 봐서는 뭐 상당한 금액으로 전략을 받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인력을 좀 투자해서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게 합리적인 계약 심사를 해보면 사실상 이게 적정한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아니면은 물품에 대한 원가라든가 이렇게 적정하게 금액이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좀 과도하게 부풀렸다든가 아니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좀 포함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보이나요? 어떻나요? 예,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네. 바깥에서 소리가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해요. 이거는 아마 이제 들은 얘기가 이게 계약 시에 계약 금액이 조금 부풀리고 또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풀려서 이게 계약을 할 때 이제 용역이 되면 설계 등 네.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물론 뭐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걸 검토해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감사법무실에서도 한 번 더 걸러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 부서에서 네, 먼저 네. 걸러야 됩니다. 네. 먼저 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 심사를 통해 가지고 또 걸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혼자서 지금 우리 그 주무관이 혼자서 이 153건을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만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가끔은 뭐 야근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이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철저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겠지만은 네. 또 이 부분을 또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제도가 참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내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품질 향상에도 많이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실장님 우리가 보면은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야. 공공시설물도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면 금방 하자가 생겨요. 또 품질도 자재도 품질 면에서 또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조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장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금방 이렇게 보증서를 보면 한 2년 보증서를 끊고 나면 2년 동안이 보증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하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본 건물에도 신규 건물에도 저희들이 시비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감사법무실에서 합리적인 계약 심사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심으로써 이런 게 지적이 되면 해당 어느 부서의 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전달해서 철저하게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렇게 네. 하자가 생기는 이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네. 일단 그 건축 과정에서 네. 감리라든가 또 감독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네, 좀 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네,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우리 의원님들이 그 계약 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강원도 전체적인 뭐 절감률 같은 경우는 있나요? 그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뭐 인근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절감률이 너무 낮아요. 우리 시는. 요즘에는 품셈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음. 네, 이렇습니다. 뭐 이게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단은 예산 절감 부분이 이제 큽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 예산 낭비도 막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감률이 낮은 거는 뭐 혹시라도 어떤 그 이 부서의 심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서의 협의 같은 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그렇진 않고 우리 보다가 네, 예산이 훨씬 적은 이 인근 지자체보다도 절감률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잘 돼가는 그 부서에서 잘 하는 거면 네. 이 계약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닙니다. 그래도 네? 해야 계약 된다 심사- 그러면 네,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뭐 어떤 기준에 그 명확한 건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라. 내부 점검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며 잠시 후 15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